안 꺼졌었나요? 안 꺼졌어요? 아 치호야 제발. 미안해. 그럴 수 있지. 나중에 봐야지 무슨 얘기였나. 뭐가 있어? 뭐? 15조? 맞아, 아침에 어? 15조가 있었는데 15조가 있었는데 지금 2조가 됐어요. 네, 15조에서 2조가 됐어요. 아 이거? 단 2조 하셔서 진짜. 바로 지금. 경우의 시간 봐. 경우의 수. 체육관 지금 놀았을 그래서 67조 피서 67조. 조건부 아니에요. 숙제 어디까지예요? 숙제 좀 작게 해주려고. 아이고. 저번보다 조금 더 작게. 한 4페이지. 조건부 확률은 사건 A가 이미 일어났을 때라고. 자, 사건 아이고야. 무슨 소리야? 혜진아 제발. 좀 지우개 좀 가만히 놔둬라. 어? 쓸 때만 딱 그러고. 그 사건 A가 일어났다. 일어났을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때. 조건부항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지 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런 표현이 나와. 그럼 조건부항률이야. 그러면은 제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이기 때문에 사건 A가 바로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 사건 A가 표본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건 A가 표본공간이 되는 거야. 사건 A가 발생했을 때가 되니까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했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래서 이 때라는 말이 나오면은 조건부 확률이 되면서 표본 공간이 바뀌게 돼. 자, 그럼 얘는 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확률 B 조건부 확률 A 이렇게 되는 거야. 맞잖아. 그래서 내가 사건 B가 발생하는 확률은 뭐 원소의 개수로 표현하면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B의 원소의 개수 이거였지. 맞지? 근데 조건부 확률, 즉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그때 B가 일어날 확률은 표본 공간의 위치에다가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들어갑니다. 사건 A의 경우의 수분에 누구의 경우의 수가 되나 얘가? 지금 벤 다이어그램상에 칩박 두 개 그려보면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가 되니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한 상황이니까 얘가 표본 공간이야. 맞지? 이 표본 공간 중에서 사건 B가 발생하는 곳은 어디밖에 없냐?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하는 곳은 이거밖에 없지. 교집합. 그러니까 여기 분자가 뭐가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됐죠? 여기가 조건부 확률의 정의. 표본 공간이 바뀐다. 표본 공간이 바뀌면서 이 표본 공간 안에서 B가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A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분모 분자를 똑같이 여기 표본 공간의 크기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확률로 바꾸게 되면은 사건 A가 발생하는 확률 분의 A 곱사건 B가 발생하는 확률이라고 계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분의 A 곱사건 B의 원소의 개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사건 A가 발생하는 확률분의 A 곱사건 B가 발생하는 확률 얘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됐죠? 그래서 표본 공간이 바뀐다는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확률의 곱셈 용리가 뭐니? 여기는 약간 그게 안 나와 있는데 확률의 곱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는 이 조건부 확률 여기서 지금 요 분모를 여기 왼쪽으로 넘겨서 곱해버리면은 얘가 요걸로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A 곱사건 B가 발생하는 확률은 뭐랑 똑같습니까?
얘가 이렇게 넘어가서 곱해지면 A가 발생하는 확률 곱하기 B 조건부 확률 A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이해됐죠? 그런데 이게 위치를 요 놈을 이렇게 적지는 않아요. 이렇게 안 적어. 왜냐면은 얘는 이 식의 의미가 뭐냐면 A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 그래서 A라는 사건이 발생하고 거기에다가 A가 발생했으니까 A가 발생했을 때 B가 일어나는 확률을 곱해주게 되면은 A 곱사건 B가 발생하는 확률이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야 지금. 순차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야 얘가. 뭐지? 그래서 A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A가 발생했으니까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하는 확률 곱하게 되면은 A 곱사건 B의 확률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은 얘를 A 곱사건 B가 발생하는 확률은 만약에 P가 발생했다 라고 하면은 여기는 곱하기 누가 들어가야 되냐? B가 발생했잖아. B가 발생했으니까 곱하기 뭐가 들어가야 돼?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한 확률 곱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은 A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하는 확률. 근데 B가 발생했으면은 B가 발생하고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한 확률 곱하면 A 곱사건 B가 발생한 확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맞지?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은 지금 다시 그 밑에 보면은 지금 PA의 확률은 자 A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은 여기 잘 보면은 사건 A가 발생하는 확률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기 색칠되어 있는 게 여기 자 얘는 부분 어디가 되냐 A 교집합 BR 근데 이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돼? A 교집합 B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PA는 누구랑 똑같냐면 A라는 사건은 B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A와 B 여집합의 교집합인 부분에다가 A랑 B의 교집합인 부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방금 했던 요거 확률을 곱셈능력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은 자 PA 교집합 B 여집합의 확률은 PA 곱하기 P B 여집합 조건부 확률 A 이렇게 되지. 그럼 더하기 요거는 또 PA 곱하기 PB 조건부 확률 A 이렇게 되겠죠. 맞나? 이해되죠? 아니면은 얘가 사건이 A가 발생하는 게 약간 어색하면은 B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얘는 B의 여사건이 발생한 확률 곱하기 B 여사건이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한 확률 이렇게 바꿔서 풀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상황에 맞게 요 놈을 이렇게 변형해서 확률을 구하면 된다. 이해됐지?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됐고 이게 얘가 되게 많이 나와 생각보다 확률이 거든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 나왔네. 그 밑에서 나오는 거 다 설명했고 순차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독립과 종속. 이 두 개의 사건이 독립이면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서 독립이라고 그러죠? 독립과 종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A랑 사건 B가 독립이라는 거는 사건 A랑 사건 B가 독립이다. 얘는 어떤 걸 의미하니? 사건 A랑 B가 독립이라는 거는 사건 A랑 B가 발생하는데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를 독립이라고 해. 그럼 얘를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건 A가 발생하는 확률은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하는 확률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B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하는 확률과 그냥 사건 A가 발생하는 확률은 똑같아야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맞죠? 그러면 얘는 PA가 뭐랑 똑같니? B분의 P A 교집합 B랑 같아.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게 넘어가서 곱해지면은 A랑 B가 독립이면은 A 곱사건 B가 발생하는 확률은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A가 발생하는 확률 곱하기 B가 발생하는 확률과 똑같다 이렇게 돼요. 사건 A랑 사건 B가 독립이다라고 하면은 두 개의 사건이 독립이면은 요 식이 성립하는 거야. A 교집합 B의 확률이 A의 확률 곱하기 B 확률과 같다. 그래서 독립이면은 이 식이 성립하고 거꾸로 이 식이 성립하면 독립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A랑 B가 독립이면은 A랑 B 여사건도 뭐가 될까? A랑 B가 독립이면은 A랑 B 여사건도 뭐가 될까? 독립이야. 그리고 A 여사건과 B도 뭐가 될까? 독립이야. 그 다음에 A 여사건과 B 여사건도 뭐가 돼? 독립이야. 그래서 A랑 B가 독립이면 얘도 싹 독립이다. 왜냐면 자 얘가 독립인 거는 증명 어떻게 하면 돼? 얘가 독립인 거는 또 증명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성립하면 되지. 그래서 얘는 PA 곱하기 PP 여사건이 이 두 개 교집합의 확률이랑 똑같다는 거 보여주면 되거든. 근데 자 얘는 PA 곱하기 뭐랑 똑같니? PB 여사건의 확률. 그래 1 마이너스 P B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 놈은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됐지. 근데 얘가 A, B가 독립이었잖아. 그 얘랑 뭐랑 똑같아? 빼기 P. 자, A에서 A 교집합 B 빼면 뭐가 남니? A 여사건 아니야? 아니야. 이게 A에서 A 교집합 B를 빼게 되면은 이 부분이 남죠. 맞잖아. 벤달 그림상에서. 벤달 그림상에서 여기 A랑 B가 이렇게 있는데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버리면 이 부분만 남습니다. 근데 얘는 A 교집합 B 여집합 부분과 똑같잖아. 이해됐죠? 그래서 PA 곱하기 PB 여집합이 A 교집합 B 여집합의 확률이 똑같잖아. 그러면 얘 두 개 곱한 게 요거 두 개의 교집합의 확률과 똑같으니까 그랬어. 그 다음에 얘가 독립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죠. 맞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A랑 B가 독립이면은 A랑 B 여사건도 독립이고 A랑 B가 독립이면 A 여사건 B도 똑같은 독립일까? 또 A 여집합 B 여집합 독립이 됩니다. 다 독립이다. 선생님 독립이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벤달 그림으로 그리면? 못 그려요? 어떤 독립이면은 지금 얘가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게 요게 성립한다는 거지. 요게 성립한다는 거는 이게 성립하면 독립이야. 지금 A가 발생하는 확률과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하는 확률이 똑같으면은 B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A가 발생하는 확률이 표면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가 얘는 조건 확률이니까 사건 B의 원소의 개수 분의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은 걔가 거기 뭐 약간 비슷한 그림 나와 있는데 요게 표본 공간이 여기 있다. 그래서 사건 A가 이 부분이라고 해. 그러면은 얘가 표본 공간에서 사건 A가 차지하는 비중이 바로 뭐가 됩니까? 요게 되죠. 사건 A가 발생하는 확률. 근데 사건 B가 이렇게 있을 거야. 일반적으로 그리면. 그러면은 요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B의 뭐지? 원소의 개수 분의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니까 얘는 B를 전체로 두었을 때 A 교집합 B가 차지하는 비중이지. 이 비중으로 봤을 때
요 표본 공간에서 A가 차지하는 비중과 사건 B에서 A 교집합 B가 차지하는 비중이 똑같다가 되면은 얘가 독립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굳이 이제 그 벤달 그림을 표현하면은 이 전체 요 표본 공간에서 A가 차지하는 비중이 B에서 A 교집합 B가 차지하는 비중이 똑같다. 를 만족하면은 얘가 독립이 돼요. 맞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좀 독립인 상황을 유지하려면은 A가 만약에 줄어들었다고 보면은 얘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보면은 표본 공간에서 A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줄어들었으면은 B에서 A 교집합 B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지. 그럼 똑같이 B의 비중도 줄어들어야 되겠지. 이렇게 이만큼. 그래야 독립이 유지되겠어. 맞죠? 물론 이게 면적으로 따지는 건 아니긴 하지만 원소의 개수로 따지는 거긴 하지만 됐지? 근데 이거는 문제 적용은 안 된다고 보면 돼요. 됐고, 자, 그 다음. 독립과 종속. 그 독립이 아닌 게 뭐야? 종속이지. 그렇죠? 인디펜던트가 독립이고, 인디펜던트가 아니면 종속입니다. 그게 아니면 영어로 뭐예요? 나 인디펜던트다. 인디펜던트야? 모르겠어요. 몰라. 슬레이브 아니야 중소이니까. 야, 조용히 해. 네. 밴덤 슬리브 이런 얘기 쓰지 마. 차별적인 단어 쓰지 마. 네. 요즘 시대 그런 거 쓰면 안 되잖아. 독립시. 독립시행은 어떤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해도 매 회마다 처음 상태로 리셋되는 그런 시행이 있습니다. 그게 주사위지 뭐. 동전 던지기. 이게 이제 독립시행의 대표적인 예죠. 내가 이게 막 뭐 좀 앞에 이게 독립이니까 내가 연속적으로 어떤 시행을 계속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결과가 뒤에 나오는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독립시행이야. 감정이 없어야 되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주사위 던지는 거랑 동전 던지기가 됩니다. 실제로 그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던진다 이거는 문제에서는 독립시행이 나오는데 실생활 안에서는 독립시행이 아니겠죠. 앞에 몇 골 안 들어가면은 걱정되잖아. 아, 또 안 들어가 어떡하지 이렇게. 그래도 독립시행이 아닌 거지 그거. 맞죠. 그래. 휴먼 에러가 발생하면은 독립시행이 아니다. 자, 그래서 처음 상태로 리셋. 처음 상태로 리셋 된다는 말은 그 앞에 벌어진 사건이 뒤에 벌어진 사건에다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독립시행을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이 P야. 그랬을 때, 자, 독립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 얘가 이렇게 일어날 확률은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되게 힘들고, 만약에 3번 중에서 사건 A가 한 번 일어난대. 그러면은 얘는 일어나지 않고 A가 발생하는 경우, 일어나지 않고 A가 발생하고 일어나지 않는 경우, A가 발생하고 일어나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요 세 개 중에서 사건 A가 발생하는 거 하나를 골랐다 이 말이야. 맞죠?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A가 발생했으니까 A가 발생할 확률인데 얘는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 확률이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면은 N번 중에서 A가 발생하는 위치 R개를 골라. 그러면은 A가 발생하는 확률을 R번 곱해지고 발생하지 않는 확률이 N-R번 곱해진다. 그래서 독립시행이 나오는 거다. 이해됐죠? 그래서 얘가 여기 있는 그 NCR은 의미가 뭐가 되냐?
사건 A가 R번 발생하는 배열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건 A가 R번 발생하는 배열의 개수는 이 N개 중에서 A가 발생하는 위치 R개를 골라내는 경우의 수랑 같다. 그 다음에 여기 P의 R제곱 곱하기 1-P N-R제곱은 얘는 뭐가 돼? 한 번의 그 A가 R번 발생하는 한 가지 경우에 대한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열에다가 확률을 곱해야지 독립시행이 완성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럼 다시 뒤로 돌아와서 99쪽. 왜? 누가 낸 거야? 누가 낸 소리야? 하나 제발. 왜 저래? 네? 이거 왜 냈어? 대답한 거니? 네? 네? 몽땅이 네? 이거 뭐야 이거? 자, 99쪽에 조건방이 설명 다 해드릴 거예요. 넘어가서 여기 앞에 있는 건 별로 안 어렵고 102쪽 프로라 102쪽. 왜? 없어. 해결 내줘야 내줘. 아, 조용히야. 102쪽은 그냥 막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5-8번 보면은 얘는 어쨌든 막 하다 보면 풀리긴 풀려 얘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A 곱사건 B가 발생하는 확률이 8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B 여집합 조건부 확률 A 요에 2 곱하기 B 조건부 확률 A 얘가 성립한다. 그랬을 때 PA의 값을 구하여라. 조건부 확률 150 그대로 적용하면은 P로 표현하면 돼. N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확률에 대한 문제니까 PA분의 B 여사건 교집합 A는 2 곱하기 PA분의 B 교집합 A 이렇게 되는 거고 PA가 똑같은 게 없어졌지. 그 다음에 이게 문제에서 8분의 1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확률 이거 교환 법칙 쓰면은 A 교집합 B 여사건이 발생하는 확률은 8분의 1 곱하기 2니까 4분의 1이겠죠. 근데 얘가 뭡니까? A 교집합 B 여집합이 뭐야? 아까 나왔는데 A 차집합 B잖아. 뭐 좀 아니면은 벤 다이어그램에서 A 교집합 B 여기는 확률이 8분의 1이고 자 이게 A 차집합 B 부분의 확률이 4분의 1인 거야. 그러면은 A의 확률은 뭐가 돼? 4분의 1과 8분의 1 더하니까 2 곱하면 8분의 2 더하기 8분의 1이니까 8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A가 발생하는 8분의 3 이렇게 찾으면 돼. 맞죠? 안 어렵지. 아니야. 기억니한테 그럼 여기는 계산하면 이제 풀리니까 자 그 다음에 103쪽 확률이 주어질 때 2번 해주시면. 6-2번 보자. 자 여기 학생 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수학 교과서를 한 권씩 꺼내서 4권 치석 꺼놨다. 그 얘네들이 교과서를 하나씩 꺼내냈다. 자기 교과서가 있겠죠. 자 근데 D가 A를 선택하였을 때라고 돼있지. 때 동그라미 쳐.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D가 A를 선택하는 사건을 사건 2라고 하자. 맞죠? 자 그랬을 때 나머지 3명이
아무도 자기 자신이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는 이 사건을 뭐 사건 F라고 하자. 맞죠?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를 구하는 거니? 확률을 구하는데 F 조건부 확률 2 이렇게 구하는 거죠. 맞잖아. 얘가 발생했을 때 얘가 발생할 확률이 누구 같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P 2분의 PF 교집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사건 2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사건 2가 발생했으니까 자, 여기 사람이 A랑 B랑 C랑 D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교과서를 그냥 요거 A, B, C, D라고 해. 그러면 A 거는 A고 B 거는 B, C 거는 C, D 거는 D가 이렇게 돼. 근데 지금 D가 A 걸 선택했자고 그랬잖아. 그럼 D는 그냥 A 거 선택된 거야. 이 고정이야 그냥. 그래서 이 고정이야. 맞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얘는 경우의 수로 가자. 이렇게 돼. 자, 그러면은 사건 2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 자, D가 A 걸 가져갔어. D가 A 걸 가져갔으면은 나머지 교과서 몇 개 나왔어? 3개 남았지. 이 3개를 이 3명한테 분배해주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됩니까? 배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이지. 그거. 이게 표본 공간이 됐습니다. 표본 공간. 맞잖아? 표본 공간이 바뀌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 E랑 사건 F 교집합이니까 D가 A 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 F가 또 발생해야 돼. 그 사건 F가 뭐야? 나머지 3명은 자기 교과서 가져가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여기 남아있는 게 B, C, D가 남았지, 교과서가. 그럼 A는 누구 거 가져갈 수 있니? B 거 가져갈 수도 있고 C 거 가져갈 수도 있고 D 거 가져갈 수도 있지. 자기 거 아니니까. 맞죠? 그러면은 A가 B 거 가져가면은 C, D 남았으니까 이게 뭐가 돼야 돼? D. C, D 가야 되지. 자기 거 가면 안 되니까. D, C로 가면 안 되지. 그럼 A가 C 거 가져갔으면 BD 남았잖아. 그럼 BD는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D 갖고 갔으면 BC 남았으니까는 C, 그 다음에 B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몇 가지밖에 없어? 3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 맞죠? 2분의 1죠. 경우의 수로 구하는 게 더 편해. 그럼 전체 확률을 안 구해도 확률까지 구하면 이거는 또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요거 경우의 수. 어차피 이걸 똑같이 확률로 나누는 건데 그냥 전체 경우의 수로. 그냥 할 필요는 없죠. 하고 싶으면 하세요. 4팩으로 나누는 거잖아. 어차피 4팩분의 요거에 4팩분의 요거니까 4팩 어떻게 나와? 없어질까 어차피. 확률로 하면. 맞죠? 밑에 거 풀어. 6-3. 풀어도 되는 거야? 진짜 와이어로 깎아요. 질문이 없어. 세진이 한테 6점 났겠네. 질문이 없어. 진짜 많을 거 왜 갑자기 똥똥 뭐라고? 야! 수업 시간에 교양 있게. 비속어 쓰지 마 임마. 근데 그거는 비속어가 아니잖아요. 비속어 지 마. 앞에 조용히 거가? 안 해? 조용히 해. 적절하지 않은 단어 쓰지 마. 네. 나 어릴 때 아빠가 나보고
이게 뭐 내가 이거 강요하는 건 아닌데 보통은 때라는 말 나오면 딱 동그라미 치고 이거 조건 방률이네. 그 전에 나오는 사건을 뭐 사건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을 사건 B라고 하면은 얘는 확률 B 조건 방률 이렇게 푸는 거야 대부분. 그리고 이게 알파벳이 겹쳐도 앞에 나오는 사건 A라고 하고 뒤에 나오는 사건 B라고 풀면 돼 그냥. 그러면은 다 풀리게 돼 있고 6-3번 보면은 자 여기 A 주머니 안에는 1, 2, 3, 4, 5 그 다음에 B라는 주머니 안에는 6, 7, 8, 9,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5장의 카드가 각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씩 꺼낸다. 그래서 여기 하나 이렇게 꺼내. 자, 이렇게 꺼냈을 때 두 장에 적혀있는 두 수의 합이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 홀수일 때라고 되어 있죠. 때 동그라미 딱 쳐. 그때 얘가 A에서 꺼낸 카드에 적혀있는 수가 짝수, A가 짝수였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때를 기준으로 그 전에 사건을 A라고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해. 그럼 얘는 그냥 B 조건 방률 A 구하는 거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있죠? 맞지?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얘는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뭐가 되냐? 이 경우의 수로 바꿔. 이렇게 돼. 그럼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자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A랑 B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두 개의 합이 기준이죠. 합이 기준이니까 A가 짝수가 나오면은 B가 홀수가 나오면 되죠. 근데 A가 홀수가 나오면은 B가 짝수가 나와야 돼. 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A가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개냐? A 짝수는 1, 4. 짝수는 1 동안을 외치고 있지? 짝수니까 2, 4지. 그래서 A가 짝수 두 개 중에 하나 나오고, 근데 B는 홀수가 7, 9 두 개. 근데 A가 홀수가 나오면은 여기 3개. 3, 4. 그럼 B가 짝수니까는 6, 83 이렇게 됐죠. 그거 분해. 그 다음에 A 교집합이니까 어차피 요 A가 발생하는 여기 안에서 A 교집합 B니까 A가 짝수인 경우죠. 이거 5죠? 이거 2 곱하기 2죠? 입니다. 13분의 4가 되는 거지. 그 다음 140 풀어라. 이야기하지 말고. 보시고 시험 공부.
내가 6단원까지 할게. 야, 내가 6단원까지 할게. 그럼 유형 6 12초까지 해. 우리 그 어디 99초까지 99초권 했으니까는 100초부터 내. 이게 지금 그 곱슬분이 써야 돼. 아니 그 곱슬분이 아니야. 야, 이래가지고 임마.
곱하는 게 없나? 없죠. 그래서 4번. 이게 뭐 기호를 적으면서 하라고 강요하진 않는데 하면은 조금 덜 헷갈리고 뭐 나는 필요 없다 이러면 그냥 안 해도 돼. 자 그래서 이제 A의 원소가 1, 2, 3, 4, 5. 그 다음에 B 여기는 또 1, 2, 3, 4, 1, 2, 3, 4, 5, 6이죠. 이렇게 들어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3의 배수인이 나오면은 이게 A에서 꺼내는 거야.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B에서 하나 꺼냅니다. 자, 그래서 주머니에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짝수일 때라고 돼 있죠. 짝수일 때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카드 주머니가 A에서 꺼낸 거 A에서 꺼낸 경우 그래서 짝수가 되는 내가 꺼낸 눈이 짝수인 사건을 사건 1이라고 하자. 그리고 주머니 A에서 꺼낸 사건을 A에서 꺼냈으니까 사건 A라고 해. 그럼 얘는 어떤 확률을 구하는 거냐면 A 조건부 확률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맞죠? 맞지? 맞잖아. 때를 기준으로 숫자가 짝수인 사건을 1이라고 하고 A 주머니에서 꺼낸 사건을 A라고 하면은 얘가 A 조건부 확률 1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니?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해되죠? 아, 근데 얘가 이제 좀 이제 응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얘가 일단 E가 발생하는 확률은 E 교집합 A의 확률 더하기 E 교집합 A 여집합의 확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A 교집합 E 확률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렇지. 자, 그러면은 얘는 그러면은 짝수이면서 A 주머니를 선택한 확률이잖아. 그럼 요 놈은 A 주머니를 선택한다는 거는 뭐가 나왔다는 걸까? 주사위 던졌을 때 3의 배수인율이 나왔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3의 배수인율이 나오는 확률은 6분의 2, 36. 그때는 A에서 꺼냈을 때 짝수가 나오는 거는 2랑 4니까 5분의 2가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얘는 뭐가 돼? A 주머니가 아니라는 거는 B 주머니라는 거는 3의 배수가 아닌 게 나왔으니까 6분의 4 곱하기 그때는 6개 중에 3개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요 놈은 얘랑 똑같죠? 이렇게 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30분의 2니까 이거 약분하면은 15분의 2 더하기 얘는 또 약분하면 2가 되고 여기 2니까 3분의 1이죠. 그럼 여기가 15분의 얼마? 5 곱하면 15니까 7분의 15분의 2가 되어서 7분의 2가 되겠네.
맞지? 이게 내가 이렇게 이 전에 있는 사건을 이렇게 지정하고 그 다음 사건을 지정해서 풀면 이렇게 돼. 복잡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기 싫다 이러면은 내가 어쨌든 짝수가 나오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A를 선택해서 짝수가 나오는 거는 4의 요소가 나왔을 때니까 4의 요소 나올 확률이 6분의 2. 그때 A 주머니 선택했으니까 짝수는 5개 중에 2개 나온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A 주머니 선택해서 짝수가 나올 확률이 이거야. 이제 B 주머니 선택해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4의 요소가 아니게 나올 확률은 6분의 4 곱하기 그때 6개 중에 3개가 짝수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이해되죠? 그러면은 자 여기 A 주머니, B 주머니 둘 중에 하나 선택했을 때 짝수가 나오는 각각 나왔다? 그러면 짝수가 나왔을 때 A 주머니에서 꺼낼 확률이니까 조건 확률이니까 얘는 확률 뭐가 되냐? 얘는 내가 꺼낸 게 짝수가 나올 확률 분의 이때 A 주머니에서 꺼내서 짝수가 나올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짝수가 나올 확률은 이 두 개랑 더하는 거지 그냥. 맞잖아. 그러니까는 짝수가 나올 확률 자리에다가 6분의 2 곱하기 5분의 2 더하기 6분의 4 곱하기 6분의 3 분의 그때 A 주머니에서 꺼내서 짝수가 나오는 거니까 마찬가지 6분의 2 곱하기 5분의 2가 됩니다. 답은 똑같지. 맞지? 짝수가 나오는 경우 모든 경우 두 가지를 다 더해서 짝수가 나왔을 때 A 주머니에 꺼낸 확률이니까 짝수가 나온 확률이 분모로 내려가니까 얘 두 개 더한 게 전사건 표본 공간이 되고 요거 분의 그때 A를 선택했을 확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호로 적으면 이렇게 되고 기호를 안 적고 바로 이렇게 풀 수 있다. 이러면 이렇게 풀어도 돼. 이유야 이해돼? 좀 안 된다고? 이렇게 해 그러면 약간 직관적으로 A 주머니를 선택해서 짝수가 나오는 확률 B 주머니 선택해서 짝수가 나오는 확률 두 개 더하면 짝수가 나오는 전체 확률 짝수가 나왔을 때 A였을 확률이니까 짝수가 나오는 전체 확률분의 A 주머니 선택해서 짝수가 나오는 확률이니까 요거 두 개 다 한번 요게 된다 이렇게 풀어도 되죠. 맞죠? 직관적으로. 뭐. 네? 6-5번에 자 A 주머니 안에 검정거 3개 들어있다. 그 다음 B 주머니 안에 검정 2개, 흰 거 2개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랬을 때 A, B 중에 임의로 이게 임의로 택했다는 말이 이미 랜덤이죠, 랜덤. 네. 그 A를 택할 확률 얼마냐? 2분의 1. B를 택할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야. 2분의 1이야 그냥. 자, 그래서 두 개를 꺼냈을 때 검은색이래. 검정색이었을 때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선택된 주머니가 B였을 확률이거든. 그러니까 바로 직관적으로 풀어버리면은 내가 검은색 두 개 나와야 돼. 그럼 A를 택했을 때 검은색 두 개 나오는 확률이 어떻게 되냐? 2분의 1 곱하기 얘는 검은 거 3개니까는 그냥 무조건 두 개 꺼내면 검은색 나올 수밖에 없잖아. 검은색 두 개 나오는 확률 1이겠지. 맞지? 근데 이제 B를 택하게 되면은 검은색 나올 확률이 4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거 분의 검은 거 2개 중에 2개 다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조건부 확률로 가게 되면은 검은색이 나오는 전체 확률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얘가 4C 6분의 1이죠. 그때 내가 선택한 주머니가 B 주머니였을 확률이니까 요게 들어가죠. B 주머니의 확률. 이렇게 하죠. 맞지? 그럼 얘는 6이 12분의 여기 또 6을 꼭 해줘야 되죠. 그럼 7분의 12분의 1이니까 7분의 1 맞아? 맞아? 막 기호로 하는 게 너무 헷갈리고 더 싫어. 이러면 이렇게 하면 돼. 찍어라. 뭐? 내가 먼저 찍어라. 내가 먼저 성원아 제발. 적당히 다 돼. 내가 찍으라고 했어.
그만 태어나. 지금 안 돼. 네. 정확하게. 예. 그래서 두 개가 검은색이 나오는 모든 경우는 요 첫 번째 A를 택해서 검은색이 나왔을 때, B를 택해서 검은색이 나왔을 때니까 검은색이 나오는 확률 전부 다 더한 거 얘가 표본 공간이 되고 요거 분에 B를 선택했을 확률이 됩니다. 됐지? 이유야 이해돼? 아니, 저건 좀 돼요. 다시 6번. 자, 표가 있어요. 흰구슬, 검은수사, 흰구슬 여기는 A, 100 빼기 A 여기는 100 빼기 2A, 2A 이렇게 됐고 여기 100개, 100개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개씩 꺼낸다. 지금 A, B에서 한 개, 여기 한 개 이렇게 꺼낸다. 자 그러면은 같은 색일 때죠. 같은 색이 때야 때. 그럼 같은 색이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은 같은 색이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A랑 B를 기준으로 A에서 흰색이 나오고 B에서도 흰색이 나올 때가 있고 A에서 검은색이 나오고 B에서 검은색이 나올 때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확률을 구하면은 자 A에서 흰색 나올 확률이 얼마야? 100분의 A 곱하기 B에서 흰색 나올 확률은 100분의 100-2A이고 A에서 검은색이 나올 확률은 100분의 100-A이고 B에서 검은색이 나올 확률은 100분의 2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색이 나올 확률은 전체가 이거 두 개 더하는 겁니다. 그때 뭐가 얘가 같은 색일 때 그 색이 흰색일 확률이네. 맞죠? 그러면 조건 확률이 요거 두 개 더한 거분의 요거잖아. 맞잖아. 표본 공간이 같은 색이 나오는 그 사건이 표본 공간이 되니까 분모에 요거 두 개 더한 거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고 분자는 흰색이었을 확률이니까 요거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됩니까? 9분의 2입니다. 그래서 얘를 풀면은 A가 나온다. 이게 슉슉슉 날아가고 A가 다 곱해져 있으니까 A도 없애버리면 되겠네. 와. 그럼 여기가 100-2A 더하기 여기 2가 남았으니까 200-2A 분의 이게 100-2A가 되고 요거 두 개 더하면은 300 4A 분의 100-2A 이렇게 되고 얘가 9분의 2지 9를 곱하면은 900 18A는 여기 1을 곱하면은 600-8A 그다음 여기 넘어가면은 10A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은 300이죠. 예. 100 얼마야? A 얼마야? 30. 야, 이거 대신에 저런 수가 빨라졌어? 근데 애초에 다른가 경쟁성 때문이잖아. 남아야 돼? 다른 그냥 애초에 다 경쟁성 때문이잖아. 여성은 그러지 않아. 뭐가? 오늘 기회가 나 되지 않아? 몰라? 이거 안 나와. 이거 안 나와? 기음이 아니면 기음이 되는 거잖아. 나는 필요 그래서 없어. 위치가 가까운 것도 있고 보면은 기억이랑 미음이 연두개 의미고 기음이랑 미음이 발음하기 쉬워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여러 개 발음할 때 기음이 쓰는 소리가 울림 소리라서 너 싸지 안 해? 야, 너 이거 어떻게 배웠어 외우는 거? 아이고, 그런 거. 뭐지?
너의 파워에이드 같은데? 야 지우야. 아 이거 우진이가 약간 태어났는데. 피크닉. 뭐만 남았어. 우진이가 안녕히 계세요. 자기 먹고 자기가 다 챙겨야지. 다 끝냈어? 그럼 어째